자, 반갑습니다. 폴아카데미 어학학원입니다. 저는 이제 부원장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SAT 정규반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구글 계정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전달을 받았을 거고요. 구글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오시게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각자 정규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SAT 정규반 관련한 구글 클래스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저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머티리얼스, 이제 교재죠. 어떤 교재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학생들이 등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테스트하고 홈워크,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저 가이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규반 유저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저 가이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정규반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셨다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스트림 파트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아마 영어로 나오는 친구들은 클래스 워크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성적이 나옵니다. 일단 스트림 파트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스트림 파트 중에서 하단 쪽을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유저 가이드라고 나옵니다. 유저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원을 왔을 때 공통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등원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온라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석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인데요. 중간에 장비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시 반하고 9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등원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때 출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석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오프라인 학생들도 보통 9시 전까지는 학원으로 다 등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 자율학습은 이제 7시까지 저희가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Q&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폴아카데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궁금한 것들 질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클래스룸 이용 가이드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Rules and Regulation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좀 글자가 작은 것 같아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Rules and Regulation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Rules and Regulation은 딱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폴아카데미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아실만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입니다. 폭력에 대한 부분, 섹슈얼 이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디스오비디언스, 이제 뭐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따르지 않는다든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고 없이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제가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폭력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포함이 물론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찍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진을 찍었다. 찍게 강요를 했다.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폭력으로 제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섹슈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으로 뭐 어떤 뭐 이 혐오하는 단어들이라든지 신체를 지칭하고 그 희화화하는 단어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몰래카메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하거나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섹슈얼 이슈로 제가 간주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역시 퇴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 혹은 이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단어 시험을 고의적으로 피한다던가 과제를 고의적으로 피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하나씩 다 동의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서밋 제출을 해주시면 이게 학생들이 다 확인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Rules and Regulation 편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Tell us about yoursel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Tell us about yourself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좀 달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지도를 하고 싶은데 잘 돕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뭐 개인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다니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여기 보면 what curriculum이라고 되어져 있죠. 뭐 IB에서 공부하는지 AP에서 공부하는지 한국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목표들. 폴 아카데미는 SAT나 IB와 같은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획과 수업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 주시고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용을 이제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지도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업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다운받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수업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업에 대한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컨텐트 머티리얼즈라고 해가지고요,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루북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이제 리딩 라이팅 책하고 이제 리딩 라이팅 책, 그리고 단어책. 기본적으로 학원에 뭐 SAT 학원이니까 단어책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A반을 신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Core Book Student Math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 가지고요, 파일로 좀 가지고 있으시다가 수업 때 열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출력을 하셔 가지고요, 교재로 만드셔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6월 22일, 26일 날 사용할 리딩 라이팅 교재고요. 이때 당연히 이 리딩 라이팅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단어책이랑 수학책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지급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실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교실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어 시험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단어 시험은 아무래도 이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일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가 뭐 지금 현재 6월 21일이니까요.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 정규반 학생들은 1번부터 100번, 실전반 학생들은 500일부터 600번까지 해서 이제 단어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시험 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 단어책에 보시면은 이 번호가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학생들 단어책을 이렇게 쭉 내려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단어책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번호가 나와 있죠. 240번, 241번.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단어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단어 시험에 대한 범위를 좀 보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단어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901부터 예를 들어 1000번이었다. 혹은 다음 주 1번부터 100번이었다. 그러면은 학생들 모든 처음 온 학생이든 중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학생이든 1번부터 100번까지 단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범위를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첫날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각종 하시는 활동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온라인 라이브 수업 스케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정규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생들의 스케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온라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침에 리딩 라이팅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단어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 단어 시험은 아까 이제 폴 아카데미 단어 스케줄대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들 진행하게 되고요. 이 지문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죠.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가 뭐 테스트 1번의 리딩 기준입니다. 리딩 기준 테스트 1번에서부터 테스트 3번을 예를 들어서 풀어와라 라고 했으면 그 학생들 문제를 풀고 단어를 찾을 거잖아요. 그 단어를 다 외워서 그 단어를 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저희가 이 테스트 시간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남게 된다 그러면은 리딩하고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뷰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서 2시까지는 이제 매스 영상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레코딩으로 제공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레코딩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A반을 신청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일단 같이 그 줌으로 해서 수업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오프라인 학생들도 한번 봐야 되겠군요. 오프라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딩 라이팅 강의를 하게 되고요. 12시에서 1시가 점심입니다. 점심이 되고요. 그리고 1시에서부터 2시까지가 수학을 듣거나 A반 신청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B반을 신청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미니 테스트를 치게 됩니다. 미니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과제에 대한 부분들, 선생님이 그 전날 과제를 오늘 과제를 내줬는데 집에 가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교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답을 맞춰보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A반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하고 나서 똑같이 미니 테스트를 시험을 치고요. 데일리 테스트. 두 개 순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날 그 전날 데일리 테스트를 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어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고, B반 같은 경우는 과제 내준 거에 대해서 시간 정해놓고 같이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데일리 테스트, 리딩 라이팅 리뷰 시험, 복습 시험 그 전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책, 보캡책, 패세지 보캡 이런 내용들까지 다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 단어 그날 했던 거 다 정리하고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됐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일정과 관련된 시간 줌으로 로그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줌은 다 설치를 했을 거예요. 안내를 다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도 혹시 헷갈릴까봐 회의 아이디를 이렇게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회의 참가기 클릭해서 넣어주시면은 여러분이 줌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줌이 깔려있는지 한번 볼까요? 깔리진 않군요. 오케이.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다 깔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톡 여기 친구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폴아카데미 전체 계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원에 직접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엄마를 통해서 혹은 아빠를 통해서 전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 주소로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채널 추가하시면은 여러분들과 폴아카데미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AT 정규반 유저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폴아카데미 정규반 데일리 테스트하고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데일리 테스트는 홈워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스트하고 홈워크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정기적으로 외우는 폴아카데미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렉처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단계로서의 과제와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로서의 과제와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폴아카데미 단어 매일매일 100개 외우는 겁니다. 100개 외우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어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퀴즈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관련된 해당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뜻이 나오고 단어가 뜻이 나오고 단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은 그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렉처 준비 단계로서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패세지 단어들이 있고요. 리딩 분석하는 거, 라이팅 엑스플래네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과제입니다. 과제이면서 동시에 테스트인 거죠. 패세지 보캡도 역시 여기 보시면 DT라고 되어져 있는데 데일리 테스트를 말하고요. 패세지 보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만약에 그 수업 그 다음날 그 전날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께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목 테스트를 시험을 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 테스트를 시험을 쳤고, 시험을 쳤는데 68번이었습니다. 그럼 화요일날 뭐 할까요? 테스트 리뷰를 하겠죠. 그럼 테스트 리뷰를 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단어를 잘 외워야 될 것이고, 프레이즈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센텐스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컨텐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지 선생님 수업 내용이 따라 들어가기 쉽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학생들이 그 전날 이 68분 외워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시험 치겠다 그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액츄얼 테스트는 그 전날 이미 단어 68분을 시험 쳤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액츄얼 테스트를 그 전날 6월 19일 개제가 되어졌으면 18일날 시험을 쳤고 19일날 시험을 치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츄얼 테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되고요. 뭐 리딩 라이팅도 이게 보시면은 테스트 2번에 지문 1번에 따른 단어 시험을 치겠다 이제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업을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날 수업하기 전날 단어를 미리 외워 오셔라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리딩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업을 내가 듣는데 수업을 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새로운 컨텐트, 뉴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경우보다는 보통 어떤 거를 많이 해주냐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solving 스킬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solving 스킬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로지컬리하게 로지컬 explanatio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설명하는 것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다른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컴페어를 해보게 되면은 서로의 갭을 깨닫게 되고 그 갭을 통해서 아하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선생님과 나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을 먼저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지문을 공부를 해와야 되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날 선생님이 내준 숙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문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문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리서처 같은 경우,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보시면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 템플릿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패러그래프 펑션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인트로나 바디 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뭐 구분해서 적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캐릭터들 간의 어떤 컨플릭을 소개해 주는 글이다. 혹은 어떤 이 전체적인 세팅,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나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학적인 literary function을 적어 주는 게 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또 social and natural science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셜 내추럴 사이언스도 뭐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리더 앤 오디언스 같은 경우는 독자와 청자가 누구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독자 청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거 청자 같은 것들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글을 읽다 보면 충분히 이제 추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독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군지를 알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맞다 그르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도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 보다도 이러한 기준 구체성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면 갈수록 선생님과 뭐 하기 좋다? 내가 생각을 스페시픽하게 하면 할수록 뭐 하기 좋나요? 선생님의 스페시픽하고 서로 맞춰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compare가 되고 서로가 갭을 알게 되고 갭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하 이게 바로 차이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고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리딩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이팅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열어보시면은 그 전날에 내준 선생님 숙제 수업하기 전에 페이지 넘버 적고요. 퀘스천 넘버 적고 퀘스천 타입. 퀘스천 타입은 여기 여러분들 그 앞에 그래머 파트 보시게 되면은 라이팅 문제 분류한 틀이 있습니다. 뭐 subject verb agreement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modifier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되고 explanation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나와져 있는데요. 뭐 A가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A가 왜 정답인가? Why? 왜 정답인가? 그럼 B가 정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Why not? 왜 아닌가? 왜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B, C, D까지 해가지고 각각 정답이 되는 이유와 정답이 안 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순하게 감으로 이 그래머를 푸는 거를 저희가 라이팅을 푸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고득점 한 70점 이상 가기 위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시지 vocab, reading, analysis, writing, explanation이 진행이 되고요. lecture finalizing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패시지 vocab이랑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이랑 writing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겠나요? 중간에 이거 지금 빠졌지만 하나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나요? 선생님 수업에 참여하는 거죠. 선생님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선생님 수업을 참여하는 건 뭐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pare 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 선생님의 논리와 나의 논리. 선생님의 논리와 나의 논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죠? 아하, 나는 새로운 나의 잘못된 논리적 과정을 알게 되어졌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바로 이 렉처 파이널라이징 단계에 와가지고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그 전날 했던 거,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렉션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잘못된 논리적 과정을 내가 수정하는 단계를 이 커렉션 노트에도 적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리딩 라이팅 위에 보시면 리뷰 테스트가 나와 있죠. 이 리뷰 테스트를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구글 서베이로 시험 치게 되고요. 구글 서베이로 시험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문이 없죠. 패세지가. 패세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2번에 패세지 3번. 이게 second test, third passage, line 14 찾아보시면 이 단어에 대한 직접적으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커렉션 노트도 보시면은 기본적인 템플릿이 다 주어져 있고요. 템플릿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다 날짜, 교재명, 어느 파트인지 페이지 번호 쓰시고요. 왜 그게 잘못됐다고 맞는지 쓰라고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리플렉션, 왜 내가 그 틀렸는가를 내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서 그게 틀렸는가를 한번 써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규반에 대한 내용들은 진행이 다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제나 이런 특히 이제 이 홈워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홈워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출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채점이 다 돼 있죠. 채점이 다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누락되어졌다, 뭐 되어졌다, 뭐 다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점수가 다 바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메일로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